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ETF 투자 전략을 전달해 주실 최창규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장 맡고 있는 최창규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하신 시황들을 어떻게 ETF로 꾸며서 가져갈 거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NH투자증권 즉 LG투자증권에서 방금 강연하셨던 안정환 부사장님이랑 같이 투자전략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는 제가 코 찔찔이 막내였고요. 예, 이렇게 안정환 부사장님이랑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LG증권에서 파생 상품 패시브 전략을 담당했었고요. 저는 이직한 적이 없었는데 회사가 자꾸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우리투자증권을 거쳐서 NH투자증권까지 근무를 했었고 작년 6월 달에 이제는 ETF가 대세다. ETF에 제 남은 인생을 올인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삼성자산운용으로 이직을 해서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컨설팅 본부가 하고 있는 일은 ETF 운영과 관련된 일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상품 개발, 그리고 리테일 마케팅, 기간 마케팅, 기간 세일즈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삼성자산에서 왔지만 절대 코덱스 ETF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이 자리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코덱스 ETF를 사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코덱스 ETF를 사라는 얘기 안 하고요. ETF 업계에서는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행간으로 읽으십시오라고 몇 번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ETF에서 왔는데 ETF 얘기 안 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ETF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ETF가 미국 달러 선물 ETF입니다. 미국 달러 선물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달러 사란 얘기예요. 네, 달러 사란 얘기고요. 이거는 미국 달러 선물, 미국 달러 선물이라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달러 롱과 똑같은 ETF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해온 ETF는 미국채 10년 선물입니다. 미국채 10년 선물, 달러 선물도 뭔지 모르겠는데 미국채 10년 선물은 뭐지? 미국채 10년 금리가 떨어질 거에 배팅하란 얘기입니다. 자, 느낌이 좀 오시나요? 달러 좀 롱 하세요. 달러 강세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미국채 10년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래서는 2년 미만을 MMT, 머니마켓 이라고 해서 2년 미만은 단기, 2년에서 10년은 중기, 10년 이상은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미만 얘기했으면 단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만기가 짧은, 즉 금리는 떨어질 것 같은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조금 금리가 오를 것도 같아라는 의미가 이 미국채 10년에 섞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 금리가 정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년짜리 갖고 왔을까요? 진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 들고 왔겠죠. 참고로 30년짜리 미국채 30년짜리 ETF도 있어요. 근데 저는 10년짜리를 갖고 왔으니까 좀 금리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보다는 금리 인상 리스크도 좀 있어라는 의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은행 신탁이 제 가장 큰 고객이거든요. 은행 신탁. 은행 신탁에서 이런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은행 신탁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 달 전에 했던 세미나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안정환 부사장님이랑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이 바닥에서 저도 한 20년 근무했는데 최근에 작금의 사태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국에 있는 총리가 44일 만에 그만두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ETF가 있었어요. 킨덱스 한투에서 나온 러시아 ETF가 있었는데 거래 정지가 될지 몰랐어요. 지수 산출이 안 돼서. 그리고 천연가스 2배
인버스 ETN이 있었거든요. 상장 폐지됐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상장 폐지됐어요.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니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신탁 세미나 할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시고요.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저도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제가 마지못해서 추천하는 게 바로 클린 에너지입니다. 클린 에너지를 추천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리 ETF라고 하더라도 정책 모멘텀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정책 모멘텀이 가장 큰 ETF가 클린 에너지 ETF. 뭐 때문에 IRA에 클린 에너지 관련된 굉장한 그 수혜 아니면 우대 정책이 있기 때문에 IRA 관련해서는 클린 에너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너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이 왜 자꾸 미국만 얘기해? 왜 달러만 얘기해? 자, 한국 사람 홈 바이어스라고 불리우는데요. 제가 좀 슬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10월 17일 날 코덱스 20주년, ETF 20주년이에요. 20주년 행사를 했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코덱스의 넥스트 20년에 대해서 비전을 발표했어요. 당연히 비전 발표했으니까 어떤 상품 만들겠다, 어떤 상품 만들겠다, 어떤 상품으로 고객들의 부와 수익을 증대시키겠다라고 선언했겠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글로벌 주식으로 ETF 만들겠습니다. 주식형 ETF는. 한국 주식으로 ETF 글쎄요. 더 이상은 힘 안 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말인즉슨 저도 한국 사람이고 코덱스의 K도 코리아를 의미하지만 진짜 한국 주식으로는 더 이상 만들 ETF가 없어요. 엔터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웹툰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이런 식으로 너무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많았고 또 한국에 또 다양한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눈물을 머금고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딱 하나 저는 자동차를 좋게 봐요. 자동차를 좋게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전기차 시대로 돌아가면서 전기차에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 자동차 업체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K 로봇, 휴머노이드, 테슬라 휴머노이드 들어보셨죠?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지난 9월 30날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발표를 했고요. 자, 로봇 산업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뭐죠? 로봇 개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누가 인수했죠? 현대차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아직도 EPS 그로스가 살아 있어서 저는 업종 한국 주식 중에서는 물론 대표 지수가 좋아요. 뭐 대표 지수 중심으로 지수 플레이 하세요. 이제 증권 안정화 펀드, 증한 펀드 어떻게 자금 집행하는지 아시죠? 증한 펀드는 인덱스로 자금 집행합니다. ETF로 자금 집행하고요. 인덱스 펀드로 자금 집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수 관련 대형주가 증한 펀드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집행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수 플레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동차야? 자동차 딱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뭐 한원시스템, 만도 전부 다 지수 관련 대형주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국 주식 중에서는 자동차를 눈물을 머금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앞서 안정환 부사장님이 어떤 종목 목놓아 외치셨나요? 애플 외치셨죠? 애플. 자,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이름이 너무 어려워. 미국 배당은 알겠는데 프리미엄은 뭐고 액티브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걱정스러웠었어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혹시 보이시나요? 배당 성장 기업의 이거 죄송합니다. 자, 미국 배당 성장 기업에 선별 투자하고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월 단위 분배금 지급. 이게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예요. 자, 옵션 프리미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 콜옵션을 매도 치는 전략이고요. 콜옵션을 매도 치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콜옵션 매도 쳤다가 주가가 끝도 없이 상승하게 되면 무한 손실 아니야? 무한 손실 아니고요. 배당 성장 기업을 매수하고 그 종목의 커버드 콜을 매도,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자산 매수, 콜옵션 매도니까 무한 위험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때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은 못 쫓아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일부 그 프리미엄을 수취하면서 하락 방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 성장 기업은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배당 귀족. 요즘 ETF 쪽, 펀드 쪽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배당 귀족이고요. 배당 귀족은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그런 기업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국에 배당 귀족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배당 귀족에 적합한 기업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MKF, 매경 FN 가이드에서 한국형 배당 귀족 ETF라고 해서 한국에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고 있는 기업 찾아보니까 고려 아연이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한국판 배당 성장 기업을 포커스 맞춰서 ETF 만들어낸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국의 배당 성장 기업에 선별 투자하고 그 중에서 좀 펀더멘탈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개별 종목 콜옵션을 매도 쳐서 프리미엄을 수취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월 단위 분배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은 굉장히 투자할 만한 새 돈이 없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새 돈이 없어요? 연금에서 돈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물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돈들도 많이 손실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젊은 친구들, 영끌족이라고 말씀드리는 젊은 친구들도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부동산 이런 쪽에서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ETF 업계에서는 월 분배, 월 지급 이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일단 한국에서는 분배금을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만 분배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월 단위로 분배를 해서 그 돈을 통해서 용돈을 쓰시든지 병원비를 쓰시든지 재투자를 하시든지 그런 용어를 붙여서 월 분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ETF가 바로 그 월 분배 상품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월 분배 상품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 삼성자산에서는 미국 배당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타사에서는 커버드 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요즘처럼 혼란한 시기라면 좀 ETF 업계에서는 좀 살 수 있는 아니면 좀 솔루션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ETF들이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뭐 안정환 부사장님도 말씀 주셨고 이선혁 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식을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미국의 인플레이션 끝났나요?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났나? 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달러화 아직도 강세예요. 달러화 강세고요. 우스갯소리로 달러화가 약세되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라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달러 선물 ETF를 먼저 추천했고요. 2배짜리도 있으니까 뭐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 인플레이션이랑 마찬가지 용어긴 한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야? 야, 점도표에서 5%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 국채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 그치만 조금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30년짜리 안 갖고 왔고요. 10년짜리. 물론 제가 방금 제자리에서 좀 외신을 좀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미국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10년까지는 안 가고 한 3년 4년 요 정도 채권 ETF가 좀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3년 4년짜리가 없기 때문에 10년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되면 금리 좀 떨어질 거고 금리 떨어지는 데에는 이런 국채 선물 ETF가 그 떨어진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10년 미국채 선물 ETF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야 뭐니 해도 정책이야. 지금은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이 가장 핫할 수 있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뭘 선언했냐? 아리백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클린 에너지가 저는 좀 정책 모멘텀 그리고 탄소 중립 이제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한번 클린 에너지 쪽으로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저쪽에 CS 윈드 있더라고요. 풍력 발전하는. 그래서 이 클린 에너지를 한번 얘기해 달라라는 하늘에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클린 에너지 갖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야 한국 종목 없잖아. 미국 종목은 너 미국 사람 아니야? 한국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EPS라든지 어닝 모멘텀이 살아있는 자동차 업종이 좀 좋고 그리고 미국의 뭐 물론 IRA 때문에 한국 전기차가 미국에 수출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뭐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덱스 자동차 업종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뭐 애플 좋아. 미국 기술주 좋아. 마이크로소프트 좋아.
그치만 주가가 좀 빠질 것 같긴 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그 종목 그 콜옵션을 매도하는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야, 근데 1년에 한 번 분배 주는 것은 너무 갑갑하지 않아?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분배 줍니다. 이제 좀 있으면 11월 말에 분배 나올 거거든요. 그럼 11월 말에 분배 나오는 월배당 형태의 미국 그 배당 성장주를 매수하고 그 종목 커버드 콜옵션을 매도 치면서 월 단위로 분배를 주는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는 이런 월분배 상품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월분배 상품은 S&P 500 커버드 콜,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그리고 뭐 저희 뭐 미국 배당 프리미엄,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이런 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입맛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즘 이제 ETF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S&P 500을 사야 돼? 나스닥 100을 사야 돼? 뭐 지금 뭐 아니면 알리바바를 사야 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뭐니 해도 지금은 약간 믿을 만한 좀 그 미들맨이 있는 S&P 500이 나스닥 100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와서 ETF 업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굉장히 뭐 다양한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를 했는데 앞서 제가 이선엽 부장님이나 안정환 부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저까지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정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즘 ETF 업계에서 가장 핫한 ETF가 뭘까요? 가장 핫한 ETF. 하루짜리 금리 채권 ETF예요. 하루짜리. KOFR이라고 해서 초단기. 아까도 그 유튜브로 질문이 뭐라고 들어왔었죠? 저 은행 정기예금 가입했는데요. 은행 정기예금 가입한 게 가장 최선일까요? 이런 질문 들어왔지 않습니까? ETF 업계도 똑같아요. 지금 주식 ETF 뭐가 좋아요? 메타버스 ETF가 좋아요? 아니면 테마 ETF가 좋아요? 참고로 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세미나 했었어요. 그때는 뭐 빅머니쇼라는 이름은 아니었었고요. ETF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삼성자산, 미래자산, KB자산 다 오셔가지고 ETF 얘기했었는데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1년 전에 테마 ETF였어요. 테마 ETF. 테마라는 것은 장이 좋을 때 또는 장이 화끈하게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게 테마지 않습니까? 불과 그게 1년 전이었어요. 근데 1년 만에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세요. 그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저 역시도 그 얘기 안 하고요. KOFR에는 하루 금리 주는 그런 ETF가 요즘 제일 핫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ETF 업계에서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험하다 또는 극단적인 안정자산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아마 뉴스 보시는 분들은 걱정 되게 많으실 거예요. 증권사 PF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저도 일종의 개인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방어적인,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형태로 ETF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도 질문이 그러면 주식 언제 사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처럼 ETF 하는 ETF쟁이가 주식형 ETF, 테마형 ETF 이런 거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식을 사셔도 돼요. 근데 뭐 이미 뉴스에 어느 정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ETF 라인업 말씀드리면 조금 있으면 만기 매칭형 ETF라는 게 나올 거예요. 만기 매칭형. 어떤 만기 매칭? 채권 만기 매칭. 즉 ETF는 아까 국고채 10년이잖아요. 듀레이션을 10년으로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기다린다고 해서 그 캐리 수익률이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오는 채권 ETF는 10년 기다리면 10년 동안 캐리가 딱 보장이 돼요. 내가 채권 10년 들고 있었던 거와 똑같은 수익 구조를 가진 그런 형태의 채권형 ETF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면 삼성전자 한 종목을 30% 담고 나머지 70%는 채권 담은 삼성전자 채권 혼합, 테슬라 채권 혼합, 애플 채권 혼합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게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되게 방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나는 다른 종목 갖고 있기 싫어. 나는 삼성전자만 갖고 있어. 어떤 계좌에서? 연금 계좌에서. 그러니까 요런 굉장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오늘 안정환 부사장님이 몸담고 계시는 BNK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뭔 줄 아세요?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고배당. 굉장히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방어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ETF 업계는 공격보다는 방어보다는 좀 더 극단적인 방어 이런 쪽으로 한 발 물러서 있으니까 ETF 업계 앞서 말씀드렸던 이선엽 부장님, 안정환 부사님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좀 타임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절대 못 하는데 일단 저처럼 ETF 만드는 ETF쟁이들이 좀 더 보수적이고 채권, 저도 채권이에요. 만기매칭요. 솔직히 채권 갖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뭐 그런 ETF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ETF 쪽도 지금은 공격을 외치는 것보다는 수비를 외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언제 공격해야 돼? 언제 주식을 사야 돼? 저 같은 사람들이 주식형 ETF, 뭐 주주 환원 뭐 이런 거 말고 좀 더 뭐 하이베타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좀 시장이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형 ETF 아니면 그런 형태의 ETF를 만들 때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슬슬 해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TF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도 부동산 ETF 만들고 싶어요. 부동산 ETF 만들고 싶은데 ETF는 항상 LP라는 게 있어요. LP가 뭐냐면은요, 리퀴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반포자이 ETF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그 반포자이 ETF를 한 뭐 100억 원어치 설정을 하셨어요. 사셨어요. 그러면 제가 반포자이 부동산 찾아가서 반포자이 아파트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LP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유동성이 부족한 그런 자산들은 ETF로 만들기가 어렵지만 저희도 제가 20주년 행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이제 비트코인 ETF 만들고 싶어요. 이더리움 ETF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이더리움 선물 관련된 ETF가 10월 정도 11월 말 정도에 아마 허용이 된대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런 류의 가상화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마 뭐 빠르면 뭐 내년 내후년 그 정도에는 한국에서도 뭐 허용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저도 걱정돼요. 저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겁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달러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뭐 그 금리 언제 고점일진 모르겠지만 뭐 금리 배팅 조금은 해보세요. 많이 해보지 마시고 조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시장 정책 모멘텀이 있는 클린 에너지 사세요. 그리고 확실히 센티멘트가 좋은 뭐 자동차 정도 사세요. 그리고 월 분배 꼭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용돈 쓰세요. 좀 비겁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이 엄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방송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걸 통해서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